팽팽하던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망가지고 넘어지고 관객들을 위해 아낌없이 웃겨주는 이들. 좀 웃을 일이 많이 없고 그랬었는데 공연 보고 나니까 힘도 많이 나고요. 개운한 느낌도 들고 웃음에는 참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 웃음의 비밀을 만나봅니다.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자, 웃음의 과학 2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에 담긴 놀라운 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처음부터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나는 웃긴 사람이다. 아니다. 난 좀 안 웃겨. 나는 매우 진지한 사람이다. 저는 좀 우스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웃음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좀 만만해 보이는 게 좋죠. 저 환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한없이 진지한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 웃겨주고 싶은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내가 또 일상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웃을 일 없고 그게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저 웃다 보면 힘든 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웃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실제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40년대, 30년대 부신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연구하던 이분이 저 손재주가 떨어지니까 쥐를 무지하게 괴롭혔답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넣지 않은 쥐에서도 부신이 커진 게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개념이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실제로 신체적인 그 기능까지 망가뜨리는구나. 깊은 연관이 있구나. 네,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진 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겨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웃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날 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의 경우는 아주 작은 일도 자기 문제로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지막 입새에 나와 있는 그렇죠. 그 소설의 주인공이 우울증 환자거든요. 오헨리. 예, 그러니까 오헨리. 아우, 역시. 아는 거 하나 나왔어요. 이 분들의 특징이 너무 심각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선생님 제가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데 이게 건강에 좋은 거죠? 이제 강박증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100년 사시면 뭐 무슨 재미로 사시겠어요? 저는 짧게 살아도 이렇게 놀고 살고 싶습니다. 꼭 노는 걸로 끝내시네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은 당신이 걱정하는 게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전달하는데 만약에 이제 웃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정말 쉽게 풀려요.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들.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빵 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릴지 날마다 일생일대 최대의 고민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치약이 그 다단계 느낌 너무 안 드는 것 같더라고. 어제 그저께 또 안 터지는 거 보니까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웃음엔 어떤 법칙이 있는 걸까요? 내가 나만이 웃긴다고 보여줬을 때 웃는 게 아니라 서로 교감이 됐을 때 그때 웃음이 나온다고 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미소가 생깁니다. 마음을 얻어야 웃음도 얻을 수 있죠.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다 함께 웃어보자고요! 무슨 뭐 유머의 힘을 서비스나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마케팅에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웃음의 어떤 점이 소비자들을 또 유혹하고 끌어들이게 될까요?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지만 진화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너를 해칠 생각이 없어. 내가 너를 좋게 생각해라는 사인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웃음이라고 해요. 광고라는 게 사실은 그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접근할 때 웃음을 유발하게 하고 웃기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가장 큰 효과가 있다. 네.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인가요? 유머 경영하는 그 미국의 비행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에요. 예. 모든 걸 다 유머로 해요. 그래서 비행기 안내 방송도 유머러스 하게. 그러니까 저희 비행기는 실내에서 금연입니다. 담배를 태우실 분은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태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뭔가 자신 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더 주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왜냐면 누구든지 긴장하면은 프로 같지 않잖아요.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뭔가 프로 같고 저도 뭔가 되게 대단한 개그맨 같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또 여럿이 함께 웃으면 뭔가 더 크게 웃게 되고 네. 더 박장대소 하고 막 몸짓이 움직이고 그 외국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으러 가잖아요. 근데 누군 웃어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었지만 내가 못 웃어야 돼요. 그냥 일단 마치 나도 알아들은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따라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저 사람이 웃었으니까 이건 재밌는 거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잘 가는 사람들, 그렇죠. 그 옆에 사람 모여 있으면 아, 왠지 저기는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아, 저건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개그맨을 위협하는 웃기는 과학자가 있다고요? 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개그맨들의 라이벌인데요.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바로 이그 노벨상이라는 거예요. 이그 노벨상. 이그 노벨상. 보통 노벨상 하면 훌륭한 과학자들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그 노벨상은 웃기는 과학자한테 주는 웃기는 과학자. 네, 괴짜 과학자. 그 딱 두 가지예요, 선정 기준이. 첫째는 웃음. 일단 웃겨야 된다. 개그맨하고 똑같아요. 그 둘째는 웃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이어져야 된다. 과학으로 이어지게. 예.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눈 감은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어지려면 몇 번을 찍어야 될까?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그 노벨 수학상이래요, 이게. 나무를 쉴 새 없이 쪼아지는 딱따구리는 왜 두통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딱따구리가 그 뇌진탕에 안 걸리는 이유를 찾아내면 우리가 그걸 응용해가지고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뭔가 기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뇌진탕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쪼아대는데. 그 딱딱한 데다가. 예. 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신경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은 재밌게 하지만 우리한테 와닿는 거 굉장히 크네요. 생각할 네. 거리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심각하게 제가 처음부터 딱따구리에는 왜 다치지 않을까요? 내가 다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왜 그런 게 궁금했을까? 왜 그걸 저렇게 곧 찾아봤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어진다는 게 그게 웃음의 힘인 것 같아요. 저희도 뉴턴의 사과 나무니까 하나씩 궁금한 거를 한번 이그 노벨상 후보로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요? 네. 궁금한 거요? 네. 뭐 하나 있어요? 왜 아내와 싸워서 나가라고 그러면은 진짜 나가면 나중에 욕을 먹는 것일까? 이그 노벨상 평화상.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웃음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먹힐까 안 먹힐까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해보고. 늘 두려워하지 않죠? 예. 저 두려 안 해요? 그 일단 던지고 보는 따가운 거죠. 시선으로 네. 봐도 저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 던져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다. 자, 뉴턴의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는요. 웃음의 과학 3부, 웃음이 주는 놀라운 변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밥 먹고 딱 10분, 과학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